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고구려에서 말이에요. 신하가 왕을 죽인 사건이 이제 몇몇 있었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 왕권 다툼으로 인한 어떠한 사건이었죠. 뭐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근데 유일하게 이런 왕권 다툼이 아니라 꼭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사건이 터집니다. 누가 죽었냐? 이 사람입니다. 고건무 영유왕입니다. 근데 이 영유왕,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연개소문이죠. 연개소문. 근데 그 연개소문이 영유왕을 죽였다, 뭐 기록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사실보다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질입니다. 본질. 이 영유왕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영유왕 고건모가 죽어야만 어떠한 일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사건은요, 서기 642년에 이제 터집니다. 이제 영유왕이 동부대인 개소문에게 명령하여 장성을 쌓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라는 기록 뒤에 이제 바로 나옵니다. 10월에요. 642년 10월에 개소문이 임금을 시해하였다 라는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동부대인이었던 개소문한테, 야, 장성을 좀 쌓아봐. 거기 감독을 해. 이렇다는 거는 뭐 거의 뭐 이건 느낌상 쫓아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나서 그해 10월에 이제 임금이 죽은 겁니다. 영유왕이. 근데 너무 간단해. 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열전을 한번 봤습니다. 연개소문 열전에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였냐? 연개소문은 자기 부.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나와 있는 동부라고 했으니까 동부의 어떤 병사들을 모아서 마치 사열을 할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병사들을 이제 동원시킨 거죠. 죽이려고. 아울러 성 남쪽에 술과 음식을 성대히 차려놓고 여러 대신들을 불러서 함께 보자고 하였다. 그러니까 영유왕의 측근 신하들을 이제 다들 야, 다들 좀 와줘야겠어, 이런 거죠. 불러 모아서 손님들이 도착하자 그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는데 대체로 보아서 한 100여 명에 달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니까 이 영유왕에 붙어서 호의호식하던 이 신하들을 먼저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궁궐로 들어갑니다. 궁궐로 달려 들어가서 영유왕을 시해하고 몇 동강으로 잘라 도랑에 버렸다. 아니, 사람을 죽이는데 아니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냐고, 무슨 동강을 내가지고, 좀 심하네. 어쨌든 아무튼 이렇게 영유왕과 영유왕을 따르는 신하들이 이제 연개소문한테 죽죠. 이렇게 죽습니다. 이제 기록에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왜 죽였는지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거 갖고는 왜 죽였지? 아니 뭐 장성을 쌓는 일 뭐 감독하게 했다고 뭐 원한이 맺혀가지고 죽인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리고 뭐 학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였나? 자세하지가 않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연개소문이 영유왕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을 왜 죽여야만 했는지 본질을 좀 알아보자고요.
먼저 고구려 봉기에는 이제 동부대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친, 동부 혹은 서부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동부인지 서부인지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 동부 대인일 수도 있고 서부 대인일 수도 있는 거죠. 영계소문의 아버지가 대대로가 죽자. 그러니까 영계소문의 아버지는 대대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지역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우두머리. 한 지역을 대표하는 우두머리였죠. 영계소문의 아버지는. 근데 서부인지 동부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대대로 죽었으니까 그 관직을 그 아들이 계승하는 거는 마땅한 겁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 사람들이 그의 성품이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해서 미워했기 때문에 자리에 오르지 못하였다. 아하. 자동으로 계승되는 자리를 여기서 말하는 나라 사람들이 누구겠냐고? 영유왕하고 영유왕을 따르는 그 신하들이겠지. 그러니까 계소문이 대대로가 되는 거를 막은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계소문이 어떻게 이제 읍소를 해가지고 이제 관직을 이제 계승을 받죠. 그가 직위를 잇게 되자 흉폭하고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여서 아니 무슨 기록에 따르면요 영계소문이 엄청나게 무슨 포악하거나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 영유왕을 죽인 이후에도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근데 뭐 이딴 식으로 영계소문에서 이렇게 그냥 와. 어쨌든 그러니까 영계소문이 이제 대대로가 됐는데 더욱 흉폭해진 거야. 그래서 여러 대인들이 영유왕과 은밀하게 논의해서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영유왕하고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이제 저놈 영계소문 저거 흉폭해서 저거 죽여야겠어. 이렇게 이제 짝짝꿍이 된 거야. 근데 그 일이 누설되고 말았다. 안 겁니다. 영계소문. 영계소문이 자기를 죽이려는 어떤 그런 뜻이 있다. 이거를 알게 된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동부 대인인지 서부 대인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삼국사기 봉기에는 동부대인이라 그랬죠? 근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봉기에는 동부대인이라고 명확하게 딱 나와 있지만 여기 또 다른 기록에는 동부 혹은 서부라고 했어요. 동부야 서부야. 근데 구당서에 나옵니다. 구당서에 서기 642년 서부대인 계소문이 섭직하여. 그러니까 섭직이라는 건 뭐냐면 임시로 맡은 거야. 따라서 영계소문은 바로 서부 대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서부 쪽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에 나라 사람들이 이제 영계소문의 성품에 대해서 그의 성품이 잔인하고 포악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대대로에 오르지 못했다는 얘기죠. 성품이 잔인하고 포악해서. 아니, 관직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성품이 잔인했거나 포악한 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명분이 될 수가 없어. 이건 개인적인 성품이잖아.
아니, 영계소문이 만약에 나라에 어떠한 해를 끼치거나 이랬으면 당연히 그 관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는 개인적인 성품이잖아. 개인적인 성품이 어떠한들 아버지의 어떤 그런 관직은 자동으로 계승이 되는 겁니다. 누가 이거는 막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막았어. 근데 성품이 잔인했다, 포악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냐? 제가 알아본 결과 이겁니다. 천남생 묘지명에 나와 있습니다. 천남생이가 이제 영계소문의 아들이잖아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새를 잘 부리고 활을 잘 쏘아서 군권을 아울러 쥐고, 그러니까 이 무인기질이 다분했다는 겁니다. 무인기질.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조금 사내다운 거였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영계소문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봉기에 나와 있는 동부대인은 아니었던 겁니다. 서부대인입니다. 서부대인. 근데 왜 서부냐 동부냐가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평양성이 이쯤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죠. 이 신의주 북쪽, 압록강 북쪽에 평양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평양성 주변 이쪽 지역에 이제 그 모든 신하들이 여기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그 행정, 어떤 여기가 수도니까 모든 것이 이제 수도에 집중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영계소문이 동부대인이었다고 치면은 이 평양성 이쪽에 있다는 얘기인데, 왜 이쪽에 있는 거랑 이 서부 쪽에 있는 거랑 틀린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동부대인이 아니고 서부대인이야. 서부라는 거는 그러면 수도가 지금 평양성 여기잖아요. 여기서 서부는 어느 지역입니까? 여기입니다. 요동성, 그 다음에 환도성, 천산산맥 서쪽과 동쪽 인근, 한 이 정도가 서부 지역입니다. 이 서부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중국 놈들하고 국경 지역입니다. 국경 지역.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계소문의 아버지 때 이쪽 어느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서부 대인. 그러니까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대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영계소문의 아버지가 이제 대표 주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이 중국 놈들하고 이 국경에 접해 있기 때문에 뭐랄까 조금 피곤한 지역이야. 그러니까 평양성 이쪽에 만약에 동부라 그러면 어떤 그 전쟁이나 아니면 국경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그 대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 서부 쪽은 아닌 겁니다. 물론 중국 놈들도 있었지만 이 북쪽으로 말갈족도 있었거든. 거란도 있고 굉장히 피곤한 지역이었단 말이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시겠죠? 서부 지역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 중요했었냐면, 그러니까 영유왕이 왕이 되기 이전에 왕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영계소문의 아버지가 서부 대인으로 있을 때 그때 왕이 누굽니까? 바로 영량왕입니다. 영량왕. 영량왕이 어떤 왕입니까?
강경파였잖아요. 중국 놈들한테. 그래서 서기 598년에 요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영량왕이. 자, 요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때 수나라 당시였거든요. 수문제가 30만 명을 이제 보냈던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근데 30만 명을 상대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거의 몰살을 시켰어.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은, 물론, 말갈의 군사 10,000명,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도 했잖아요. 고구려 군대. 제가 볼 때는 한 몇만이 동원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고구려 중앙군도 투입이 됐겠지만, 어디에서 착출을 많이 했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지역, 서부 지역에서 착출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군수 물자도 대대. 아시겠습니까? 전쟁이 여기서 펼쳐졌지만, 여기 이 도읍에서 옮기기에는 너무 먼 거리잖아. 군수 지원이라든지 병참이라든지, 이런 거. 군량이라든지. 어디서 보급을 받겠냐? 이 서부 지역에서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영량왕이 수나라하고의 어떤 그런 전쟁, 이거를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지역의 사람들을 동원을 했겠냐고. 바로 서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 611년에 이제 수양제가 100만 명을 끌고 왔을 때, 그때 수양제가 공격을 하다가 실패를 본 성이 어딥니까? 요동성이잖아요. 그리고 613년에 또 수양제가 공격을 해오죠. 어쨌든 3년 동안 이제 수양제가 공격을 했던,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그런 한가운데 피해를 막대하게 봤던 곳이 바로 서부 지역입니다. 영계소문의 아버지가 있을 당시에. 아시겠죠? 서부 지역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냐고. 인원도 착출돼, 그 다음에 수나라 군대를 또 막아야 돼. 성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군수품도 돼. 와. 근데 이거를 꾹 참고 이 서부 사람들이 왜 참았겠습니까? 나름 이 고구려의 어떤 힘을 보여줬던 왕이잖아요. 영량왕이. 그러니까 이 영량왕의 생각에 동참한 거야. 적극적으로. 이 서부 사람들은 나름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다는 자부심도 생겼고, 물론 많은 거를 잃었지만 그래도 고구려를 위해서 우리 서부 지역이 이만한 공로가 있다 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영계소문의 아버지가 서부 지역을 대표를 하고 있을 때 얘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수나라하고 전쟁이 끝나면서 서기 618년에 3월에 당나라가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수양제가 피살되고 당나라가 들어선 거예요. 근데 그해 9월에 갑자기 영량왕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영량왕의 이복 동생인 영유왕이 왕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좋아요. 이복 동생이 왕이 될 수가 있어. 이제 서부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이제 이만한 공로로 수나라
이 중국 놈들을 혼내줬잖아. 그럼 이제 영유왕이 이제 영양왕의 이복 동생이지만 영유왕도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공로가 많았으니까 서부 지역이. 근데 이 영유왕이요, 영양왕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그 이듬해 서기 619년 2월에 불이 나게 당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물론 제가 방송을 한번 한 적 있죠? 이 영유왕이 이제 자신이 어떤 그 영양왕의 죽음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불이 나게 당나라에 이제 사신을 보내서 왕으로 책봉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당나라에 이제 보낸 거야. 근데 당나라에서 영유왕을 책봉을 안 해줍니다. 이건 모르셨죠, 여러분? 아니, 고구려가 와가지고 뜬금없이 영양하고 계속 싸웠잖아. 뭐 당나라 왕이 그 수나라 있을 때 그 고구려 어떤 싸움을 몰랐었겠냐고. 잘 알지. 근데 뜬금없이 고구려에서 이제 왕이 돼가지고 사신을 보내가 책봉을 해달라는 거야. 알지도 못하는 놈이. 영양왕은 잘 알고 있지만 영유왕은 몰랐던 거죠. 이놈이 누구야 도대체. 와가지고 무슨 책봉을 해달라고 그냥.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줬겠냐고, 당나라가. 이놈의 행동을 두고 보자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영유왕이 만약에 영양왕처럼 뭐랄까 이 중국 놈들한테 뭔가 그 고구려의 어떤 그런 힘을 보여주는 그러한 왕이었다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이 영유왕이 서기 619년에 책봉받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이후에도 역대급 역적놀이를 합니다. 역적놀이를. 서부 사람들이 그걸 몰랐겠냐고. 그래도 영양왕이 있을 때 영양왕하고 함께 이 중국 놈들하고 싸웠고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입었고 그렇지만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영유왕이 그냥 다 망가뜨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보겠냐고 서부 사람들이. 근데 그때 이 서부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제기를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영계 소문이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유왕 세력들이 영계 소문의 어떤 자동 계승을 막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서부 지역에다가 말이에요. 장성을 쌓습니다. 장성. 왜 장성을 쌓는 어떤 지시를 했겠냐고, 영유왕이. 여러분들 이거 모르셨죠? 장성을 쌓습니다. 부여성에서부터 바닷가까지. 물론 뭐 연결시켜서 성을 쌓는 건 아니고 이제 곳곳에 성들을 쌓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성인데, 어쨌든 그 장소가 바로 서부 지역이었던 거야. 왜 장성을 축조하라고 서부 지역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서부 지역의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유왕하고 그 세력들이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를 했던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를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 영유왕 세력들이, 야, 너희들은 장성이나 축조를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을 좀 다른 데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두지 말고 일이나 해, 이런 거죠. 에휴, 여러분들은 이 장성이 왜 축조가 됐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영유왕이 부여성에서부터 바닷가까지 장성을 축조를 시킨 겁니다. 아셨죠? 근데 이것이 서부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누르려는 어떤 정책이잖아. 이것이 발단이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영기 소문이 이 영유왕 세력들이 그 관직의 자동 계승을 막았지만 이제 영기 소문이 한 발 물러나서 읍소를 한 결과 이제 계승을 시켜줍니다. 이때. 자, 그리고 그러니까 장성을 축조시키는 그 해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서기 631년이었어요. 이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서부 사람들은 물론 그 외에 어떠한 귀족들도 반발을 일으키는 행동을 이 영유왕과 그 세력들이 합니다. 뭐냐면 당나라에서 광주사마 장손사를 보내서 뭐를 했냐면 수나라 전사들의 해골을 묻은 곳에 제사를 지내고, 당시에 그러니까 영량왕 때요, 그 살수 대첩이 있었잖아요. 거기 살수에 뭐를 졌냐면 경관을 졌다는 거예요. 경관. 그러니까 그 수나라 그 시체들을 모아놓고 이제 만든 경관, 그거를 졌잖아요. 영량왕이. 고구려의 어떤 그 승리의 어떤 그런 힘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경관. 그거를 이 영유왕하고 그 세력들이 헐어버립니다. 고구려의 자존심이잖아. 그것도 당나라 놈이 와서 직접 경관을 헐어버리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더 이상 못 찾겠다 이래가지고 불만들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서부 사람들이 엄청난 불만을 제기를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장성을 축조를 시킨 겁니다.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영유왕과 이 잔당들이 말이에요, 서기 640년에는 세자를 들여보냅니다. 당나라에. 와, 세자를 보내서 뭐 거의 복속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야. 고구려가 당나라에 복속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근데 영유왕하고 그 잔당들이 벌인 이 역적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나라가 이뻐했겠냐고. 아닙니다. 당나라는요, 고구려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고구려를 먹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서기 641년에 당태종이 진대덕을 이제 보냅니다. 사신으로. 근데 이 진대덕이라는 놈이 고구려에 와서 무슨 짓을 했냐면, 진대덕이 우리나라 경내에 들어오면서 이르는 성읍마다 그 성읍을 수비하는 관리들에게 비단을 후하게 주면서 뇌물을 매긴 거야. 왜 매겼겠냐고. 그거는요, 그는, 그러니까 진대덕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 수 있었다, 이겁니다. 지리를 탐색을 하러 왔던 거야. 왜? 공격하기 전에. 당나라는요, 이 영유왕하고 이 영유왕 잔당들이 아무리 고개를 숙이고 뭐를 갖다 바치고 해도 당나라는 고구려를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641년에 진대덕을 가서 지형을 조사하란 이 얘기는 곧 고구려를 공격하겠다는 신호였던 거예요. 이 영유왕, 이 사람하고 신하들은 이런 사실조차도 인지를 못한 거야. 어? 그리고 서기 642년에 또 조공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영계소문,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영계소문이 이제 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영계소문을, 야, 너는 장성을 쌓는 일에 감독이나 해. 이라고 보냅니다. 이제 얼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 영계소문을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월에 영계소문이 영유왕을 이제 시해를 하게 되죠. 이렇게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영계소문이 어떤 자신의 어떤 이득, 그리고 권력에 취해서 영유왕과 그 신하들을 죽였겠습니까? 아니죠. 영계소문은 과거 아버지 때 영유왕과 함께 대중국 전쟁의 어떤 공로,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게 있었던 대인입니다. 대인, 서부 대인.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대인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서부 대인 영계소문 가문을 이 영유왕과 그 신하들이 계속 압박을 준 겁니다. 결국은 죽이려고까지 해서 영계소문을. 자, 그렇다면 이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영계소문이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나라를 들어 바치는 왕이었잖아, 영유왕이. 이런 사람을 살려둬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죽이는 게 마땅한 거죠. 나중에요, 영유왕하고 그 신하들이 죽은 다음에 영계소문이요, 이제 당나라에 그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 당태종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고구려 사신한테 당태종이 너희들이 모두 고건무죠, 고건무. 영유왕을 섬겨서 관작을 받았는데 망리지, 영계소문을 말하는 거죠. 망리지가 영유왕을 시해하고 반역했음에도 너희들은 복수하지 않았다? 당태종이 이런 생각까지 한 사람이에요. 와, 그러니까 영유왕하고 그 신하들이 얼마나 역적질을 했겠냐고. 얼마나 역적질을 했으며 당태종이 이런 얘기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영유왕하고 그를 따르는 이 신하들을 죽인 영계소문은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 고구려의 기상을 저버리고 당나라의 속국임을 자처하는 영유왕과 그 세력들의 반역 행위를 제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어떤 왕권 다툼 이런 것도 아니고
역적질을 한, 고구려의 역적질을 한 놈들 죽인 것 뿐입니다. 영계소문은. 마땅히 죽어야 하죠. 아시겠죠? 제가 이 죽음, 막 이런 거 방송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피해 역사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든 아니면 뭐 왕권 다툼이든 간에 피해 역사거든요.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